시청자,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주당을 비판하지 말자는 말도 아닙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비판하자는 것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앞에서 정부가 국비로 북한 노동신문을 배포한다는 말을 꺼낸 20대 대학생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포장했지만 핵심은 팩트를 확인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허위 사실을 현장에서 유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이라는 포장지가 붙으면 거짓말도 갑자기 상식이 되는 마법을 믿는 듯합니다. 더구나 이 발언이 행사장 분위기 속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잡담이 아니라 촬영되고 편집되고 유통될 것을 전제로 한 장면이었다면 그 위험성은 훨씬 커집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한다는 문장까지 덧붙이며 마치 이미 널리 퍼진 상식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 상식을 전제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이적행위로 몰아붙였습니다. 이게 지금 대학가에서 벌어지는 일의 정수입니다. 비판이 아니라 프레임을 찍어 누르는 방식입니다. 팩트는 귀찮고 분노는 간편하다는 공식이 또 한 번 작동합니다.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노동신문은 국비로 배포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달 30일부터 비치된 기관을 방문하면 별도 신분 확인이나 신청 절차 없이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앞으로 온라인 열람도 가능해진다는 취지였습니다. 여기서 국비 배포라는 표현이 끼어드는 순간 정책의 실체가 바뀝니다. 국민 세금을 써서 선전물을 뿌린 것처럼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북한 김정은 눈치를 본다. 헌법보다 북한 제재를 더 챙긴다. 이적이다. 허위 사실 하나가 정치적 결론을 통째로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거짓 하나로 세 문장을 뽑아내는 효율성만큼은 놀랍도록 뛰어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장에서 국비로 배포하는 논의는 한 적이 없다고 바로잡고 틀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거짓이 의견이라는 옷을 입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 발언의 배경입니다. 해당 학생이 윤석열 지지 성향의 극우 청년 조직 자유대학 소속으로 확인됐고 행사 참석을 예고하며 반국가 세력이 온다는 표현까지 썼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행사 후에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접근해 파이팅을 외쳐달라고 하면서 윤석열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했다고 스스로 밝힌 대목까지 이어집니다. 이건 질문을 빌려 토론을 하려던 장면이 아니라 목적을 정해두고 현장에 들어와 장면을 생산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캠퍼스가 정치적 콘텐츠 촬영장이 된 것이고 그 콘텐츠는 사실 확인이 아니라 자극과 분노를 목표로 설계된 것입니다. 토론장은 스튜디오가 되고 학생은 배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직격한 것입니다. 국무회에 의해서 누가 이상한 소리를 했다라는 취지로 언급했고 X에도 대체 누가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가, 이런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 한다는 조건 반사 신경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불편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고의로 비틀어 상대를 반국가로 규정하고 그 규정을 근거로 사회 전체를 갈라치는 기술입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싸우더라도 공통의 사실 위에서 싸우는 체제입니다. 그 공통의 사실을 깨부수는 순간 싸움은 정치가 아니라 선동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바로 그 경과선을 말한 것입니다. 대학가의 흐름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대학은 극우 청년들의 또 다른 무대가 되고 있다는 진술이 나오고 여러 캠퍼스에서 부정선거 계몽령 같은 표현이 담긴 대자보와 포스터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고 전해집니다. 대학과 인근에서는 멸공, 반중은 구호로 내세운 시위가 이어지고 어떤 캠퍼스에서는 탄핵 촉구 기자회견에 난입해 불을 지르는 사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탄핵에 반대했던 인물이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야기와 좌편향된 학내 질서를 바꾸겠다는 구호로 동아리 설립을 시도하는 움직임도 언급됩니다. 이걸 단순한 청년 보수화로 뭉뚱그리면 현실을 놓칩니다. 보수와 진보의 스펙트럼 문제가 아니라 군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행위를 조직적으로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윤호개인 동아리를 만들려던 시도도 같은 맥락입니다. 종북, 멸공, 부정, 선거 불복 행진 같은 목표를 내걸고 12.3 비상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충격요법으로 평가하며 계몽령이라는 말을 정당화합니다. 심지어 2025년 1월 19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쇠질의 도구를 들고 있다가 체포됐다는 대목까지 스스로 언급합니다. 현실을 부정하면서도 체포 경력은 자랑처럼 소비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캠퍼스에서 정치적 의견의 한 갈래로 유통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토론의 규칙입니다. 증거보다 감정이, 사실보다 서사가, 맥락보다 혐오가 우선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쉬운 무기가 가짜뉴스입니다.
오늘 전북대 현장에서 나온 국비배포라는 말이 바로 그 무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치인을 욕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주당을 비판할 수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싫어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싫어해야 사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극우 청년 조직들이 하는 방식은 그 반대입니다. 논리와 팩트가 아니라 의도된 오해를 확산시키고 오해 위에 분노를 얹고 분노 위에 행동을 주문합니다. 질문 형식으로 허위를 말하고 청년들 사이에서는 다들 이렇게 말한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퍼뜨리며 반박은 검열이라는 말로 대받아치는 패턴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비판은 손이 가지만 검증은 귀찮다는 태도가 이렇게 완성됩니다. 이 패턴이 커지면 결국 캠퍼스는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고 낙인 찍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가십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어떤 학생이 이상한 질문을 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상교육, 세뇌교육의 결과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믿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조작해 타인을 반국가로 몰아넣고 그 조작을 청년의 목소리로 포장해 사회 전체를 흔드는 행위는 자유가 아니라 폭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주먹질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판단 능력을 무너뜨리고 불신을 주입하며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게 만드는 언어의 폭력입니다. 민주주의는 투표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공유하는 현실과 최소한의 사실과 상식이라는 바닥이 있어야 굴러갑니다. 그 바닥을 파괴하는 운동은 방치할수록 더 커집니다. 이 흐름은 12.3 이후 더 심각해졌다는 진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내란을 계몽으로 포장하고 불법을 충격요법으로 치장하며 허위를 문제제기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다음은 간단합니다. 현실은 끝없이 왜곡되고 상식은 비웃음거리가 되며 법치는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로 전락합니다. 결국 사회는 끝없이 소모적인 내전 상태로 빨려 들어갑니다. 지금 대학가에서 나타나는 갈라치기와 극우 단체들의 행보가 더 거세졌다는 우려는 바로 이 소모전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결책이 입을 막자는 방향으로 가면 더 위험해집니다. 핵심은 검열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공적 공간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그 허위 사실로 타인을 반국가로 낙인 찍으며 그 낙인이 유통되도록 장면을 생산했다면 그 행위는 의견이 아니라 허위의 유포로 다뤄져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거짓말의 면허가 아닙니다. 특히 공직자와 공적 행사를 겨냥해 조직적으로 허위를 퍼뜨리고 그 허위로 사회적 혼란을 확대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현행법 안에서 엄정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결국 이 맥락에서 나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처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고의적 허위 유포로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방치하면 더 큰 비용을 국민이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학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캠퍼스는 자유로운 공간이지만 동시에 배움의 공간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학내가 가짜뉴스를 실어 나르는 플랫폼으로 변할 때 그 피해는 학생들 전체가 떠안습니다. 학교가 나쁜 이야기로 유명해지는 것 같다는 하소연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색을 숨기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극단적 언어가 유행처럼 번지며 폭력 사건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라면 학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합니다. 학생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는 관대함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관대함을 악용해 거짓을 퍼뜨리는 세력이 커지는 순간 그 관대함은 무력함으로 바뀝니다. 지금 대학가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시험대입니다. 가짜뉴스를 청년의 분노로 포장해도 결국 남는 것은 허위입니다. 그리고 허위가 커진 사회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청년들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